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차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동산탈출 복습을 하였고, 줄넘기 원격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악 줄넘기 빙고 동작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음악 줄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동작들을 잘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동작 10가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학교 연구실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 이제 여름방학 한 달 여름 물놀이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원래는 생전 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고 대신 수영 강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술, 영어로는 CPR, C, 심장 카디알러지 카디오, C, 뭐죠? R, O, 약자인데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심폐를 심장과 폐를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것, 급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긴급한 경우에 이 심폐소생술을 활용하여 어른들을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가끔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10% 정도가 될까 말까 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데 아주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118쪽에 친구들이 얼음놀이를 하고 있네요. 물론 겨울 방학 전에 한번 다루겠지만 얼음놀이 할 때도 보세요. 친구들은 위에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고 아래 그림은 같은 방향인데 다른 방향, 이렇게 머리에 보호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9쪽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응급처치와 안전. 운동 중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를 알아보자. 철봉에서 떨어져서 어이구 팔이 부러졌네요. 농구 코트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준비 운동이 없이 하면 이렇게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근육의 긴장. 체육 수업마다 선생님이 항상 스트레칭을 하죠. 우리 몸이 본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몸아, 오늘은 몸을 좀 심하게 움직일 거야. 준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몸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이고, 축구를 하다가 머리가 부딪혔네요. 자, 운동 중 발생하는 응급 상황. 자, 물론 학교에서는 대부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리고 보건 선생님께서 응급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교외에서, 집 밖에서 놀이터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주변에 도움을 구할 부모님이 없을 때 집에서도 동생이나 형제들끼리 놀다가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쳤을 때는 가장 먼저 냉찜질 해줍니다. 발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피구를 하다가 손목을 빈다든지 손가락 삐고 발목을 삐고 목을 삐고 이런 상황이에요.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께서 염좌라고 할 때 염좌, 그래서 뭐 약국에 가도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냉찜질, 한 2, 3일 정도는 냉찜질.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캐스터, 우리말로는 기부스를 하죠. 캐스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경우에는 안 움직이고 쉬기만 해도 다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회복이 됩니다. 얼음 주머니를 준비해서 보통 냉장고 안에 집에는 다 가거름이 있죠. 그 가거름을
비닐봉투에 랩에 싸서 직접 대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대고 가벼운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데 올려놓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주. 그리고 난 뒤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밴드를 감아줍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또 미리 이렇게 해서 가면 2차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는 이렇게 부목, 붕대, 반창고, 가위 이런 간단한 준비물을 응급처치라고 하죠. 응급용품 키트, 퍼스트 에이드 키트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링이라 하죠. 슬링, 삼각근을 해서 어깨에 매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병으로 가는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다른 부위를 건들거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123조 조금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깨끗한 거즈로 대기도 하고 붕대를 감습니다. 부목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 응급 상식이 되겠죠. 자, 오늘 메인 활동 심폐소생술 심정지라 그러죠. 갑자기 쇼크라든지 기도가 폐쇄된다든지 하면 우리 몸에 심장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뇌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빠지기 싫은데 2분에서 3분 지나면 아주 위급하다고 하죠. 그래서 발견하는 즉시 가슴 부위를 압박해 주는데 그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쓰러진 걸 확인하면 반응 확인, 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톡톡 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즉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신고해주세요. 서로 미룹니다. 이걸 집단 뭘 하는데 정확하게 거기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 아주머니, 학생, 형 119 신고 좀 해줘.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바로 신고를 할 겁니다. 그 다음 119가 오는 동안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양쪽 가슴 사이, 젖꼭지 사이 중앙비를 5cm 깊이로 눌러 압박합니다. 얘기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2, 3주 후에 교실에서 수영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직접 이거 실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를 한번 보세요. 무릎을 반드시 세우고 팔꿈치를 펴니다. 팔꿈치를 굽히면 힘도 안 들어가고 힘들어요. 119 아저씨가 오는 데는 적어도 4분 내지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1분당 100에서 120이니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분당 60이면 1초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러면 너무 늦어요.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합니다. 그죠?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심장 충격기. 주로 공공장소, 역, 터미널, 큰 건물의 입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패드를 가슴에 붙이고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분도 있지만 참고삼아 알아두었다가 이런 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세동기라고도 하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빠질 것 같아요. 교과서를 보고 일단은 알아둡니다. 자, 잠깐 요 심폐소생술은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른쪽에 각 가정마다 구급 상자를 하나씩 갖춰두는 게 좋은데 볼까요? 얼음 주머니. 지금 얼음 안 들어있겠죠? 나중에 각 얼음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부목, 밴드, 반창고, 비닐장갑. 비닐장갑 대신에 집에 있는 위생장갑 그거 있죠? 그거 사용해도 됩니다. 음식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어머니가. 가위, 붕대. 이 가위는 어려운 가위거든요. 천 같은 게 잘 잘라져요.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가위는 천 같은 게 잘 잘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저 깨끗하죠.
소독약, 근육통 로션 이외에 간단한 해열제 같은 것, 그리고 데일밴드 요 있네요, 그죠? 해열제 같은 것도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을 삐었을 때, 발에서 피가 날 때, 피가 날 때 그러죠? 거즈로 눌러야 되겠죠. 피나는 부분 눌러주고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부목을 대야 되겠죠. 부목을 대고 밴드로 감아줍니다. 응급처치의 순서를 숫자로 써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봅니다. 네, 발목을 삐었을 때 얼음을 대고, 자, 나중에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럴 때 덜 불편하도록 봉대를 대고 감고 이렇게 약간 높게 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팔에서 피가 날 때, 위생 장갑을 끼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즈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키고 꾹 눌러줍니다. 붕대를 감아줍니다. 자, 요 겨울철 안전활동은 나중에 또 그 시기가 가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그림 보이죠?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1분에 아까 이야기했죠? 100에서 120번 좀 빠릅니다. 보세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심정지 하면 심장에서 피가 뇌로 가는 걸 도와줍니다.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4번 경과 시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자, 방금 아저씨가 저기 안경 끼신 여자분 정확하게 사람을 가르쳐 주었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막 당황해서 서로 미룹니다. 저 사람이 신고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한 사람을 꼭 꼬집어서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여기 심장 충격기 주변에 심장 충격기 아까 교과서에 나왔죠.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좀 쉽게 이야기 나오네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 의료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자, 만약에 집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 경우는 직접 119 또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하면 여기에서 119 아저씨도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전화상으로 스피커폰 있죠? 스피커폰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못했더라도 이 안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대로 들으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101동 1004호입니다. 여기서 당황해서 빨리 오세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정확한 주소,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이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2분, 3분, 짧지만 2분, 3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 자세를 꼭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100에서 120의 속도로 30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여기서 30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난 뒤에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30회라 몫을 박지 말고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119 아저씨 올 때까지. 근데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까요? 좀 쉴까요? 아니죠. 옆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기 사용법.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 자, 방금 보았죠? 한 사람이 심장 충격기를 꺼내서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CPR,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됩니다. 확보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선생님도 이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지가 한 1년이 넘어서 조금 헷갈렸는데 패드에 부착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잘 봅니다. 패드 위치를 붙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이때 심장 충격기에서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자, 조금 전 제세동 버튼을 누른 거 맞죠?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로부터 모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 자, 오늘 선생님하고 유차 씨 안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심폐소생술,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뭐 선생님, 보건선생님, 담임선생님께 요청하면 되겠죠. 하지만 집 주변에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방법에 대해, 조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런 응급 키트 장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가정에서는 응급 장비를 필요한 것들을 구비를 해둡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가 온 환자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뉴스를 보면 3학년 아이들, 심지어 2학년 아이들도 심폐소생술로 위급한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얘기했듯이 의식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적해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1분에 12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속도로 팔꿈치를 펴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정확하게 30회 정도, 30회를 하라는 것은 30회를 하고 끝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인공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요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심장 충격기가 올 때까지 또는 119 대원이 올 때까지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하다 힘들면 옆에 있는 분에게 교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긴급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